인생이란 어쩌면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공식과 구구단조차 모를 때는 아무리 쉬운 문제도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일단 공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어려운 문제도 일사천리로 명쾌하게 풀린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우리가 삶이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순리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순리라는 뜻을 찾아보니 이치나 도리의 순종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치나 도리가 공식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상황과 사건에서 이치를 생각해 보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리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고 또 그 부분에 도움을 받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믿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 이치를 잘 깨우치는, 즉 오늘의 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공식과 원리를 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삶의 지혜를 알아가면서 가치관이나 기준을 잘 지키거나 수정해가면서 나의 주변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프롤로그. 과학에서 새로운 법칙이 발견될 때마다 특정한 원인이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증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과 사고는 사람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인류를 풍족하게 발전시켜 왔다. 물질 세계에서의 원인과 결과, 법칙은 정신 세계에서도 작동한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생명을 이루는 세포 세계에서만 에너지의 축적이나 반응에 따르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사고, 그리고 행동 간에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반응과 변화를 일으키는 특별한 힘이 작동하는 것이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훨씬 더 정연한 원인과 결과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신세계에서는 가장 진실한 생각만이 끝까지 살아남고 나쁜 생각들은 결국엔 자멸한다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동한다. 이 법칙을 발견하는 일은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저마다의 운명, 다소 불가사의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내 운명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서야 비로소 불안과 걱정의 암흑을 투과하는 지혜의 서광은 비춰온다. 인생에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원리, 자연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배우고 지혜를 쌓아간다.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은 불행과 불운에 대해 그저 원망하기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로는 그것들을 생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법칙에 대한 깨달음은 불운한 운명을 초극하고 내가 완수해야 할 운명을 확신하게 해준다. 고독과 슬픔, 패배감으로 얼룩졌던 현실도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맛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었으니 말이다. 깊은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이 실은 평화롭고 안락한 인생을 향한 상승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인생이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법칙과 운명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여 그 일상과 생활 방식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체험하게 되기를 염원한다. 제임스 알렌. 원인을 운명짓는 결과.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란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숙명적 결과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미이다.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존재한다. 이때 눈앞에 드러난 결과는 원인과 같은 종류이자 같은 속성이다. 그 둘은 늘 동등하면서 적합한 관계에 있으니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정신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서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원인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원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즉 운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는 원인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원인이 되는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결과라는 열매가 수확되는 것이다. 어느 한순간에도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씨앗과 인생의 사건 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력이 원인을 만들어내면 그에 따른 결과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된다. 선택한 행동에 따르는 운명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뿐이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로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된다. 기질과 성격은 사람마다 제각각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정 지어져 있다. 이제 막 탯줄을 끊고 분만실에서 나온 갓난아기조차도 특유의 내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그 특징들을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들처럼 규격화되어 있거나 획일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며 인생의 결과를 그저 타고난 운명 때문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한지도 모른다. 특성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원인이 분명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인연이라고 한다. 전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수한 인생의 탄생과 죽음이 반복된 결과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져 내면적 특성으로 표출된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이치는 끝없이 이어지는 게 된다. 인간 개개인의 특성이란 마음의 습관이다. 습관이 된 마음의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행동 양식을 창조해 간다.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행동 양식이 다시 내면에 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자각되지 않은 채 몸에 밴 나쁜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의식적인 사고로 행동을 바꾸면 마음의 습관도 변한다.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고와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나는 데 드는 시간의 길이와는 무관하게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은 변화의 과정을 내면적 변화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은 사고와 행동의 결합에 의한 조화이며 이는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전생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평소 못마땅했던 성격이나 습관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나아가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 하지만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품위 없는 쾌락에 몸을 맡기고 타인을 증오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무의미한 언쟁을 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을 하면서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들은 한숨을 쉬면서 의미 없이 에너지를 마구 낭비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자신의 많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매도하거나 불필요한 말참견을 하면서 곁길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상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로 향하도록 노력하라. 마음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한 그 행동이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다. 물론 때로는 좌절을 맛보는 일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다면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기회로 더 현명하고 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인생이란 것이 단순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과학의 5단계.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해 나간다. 1. 관찰.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포착한다. 2. 실험. 관찰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 특정 조건을 설정한 후 검증을 시도한다. 철저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가설과 이론이 올바른지 조사한 후 올바른 내용만을 사실로 남긴다. 3. 분류. 관찰과 실험에 의해 확인되고 축적된 사실을 토대로 근본적 법칙이나 일정한 규칙을 발견해내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그룹을 짓는다. 4. 추론. 실험과 결과를 통해 일정한 현상의 법칙을 찾아내고 사실에 근거한 결과와 원리를 이끌어낸다. 5. 인식.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사실을 증명하고 법칙을 확립한다.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실을 검증하며 지식을 재정비해 나간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몇 가지 지식을 넓혀 나가는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의 사명은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전체에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고 개개의 삶 속에 그것을 체험케 하는 것이다. 이 과학의 5단계는 과학자들에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은 실생활에 요긴하고 개인들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선사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보석을 꼭꼭 감춰두듯 지식을 무조건 쌓아만 둔다면 연구의 가치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획득된 지식은 생활 방식과 인생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때에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에 당당히 맞서는 작업은 분명 고독한 싸움이다.
하지만 가치를 높이는 그 지식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많은 사람과 나누게 될 때 행복 바이러스는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성서와 친숙하다 해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과정에서라야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어떤 악의를 보일 때도 한시도 행복을 잊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다운 위엄을 가지고 친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배제하는 일이 참된 행복을 손에 넣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이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은 2번 다시 하지 마라. 환경은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가 내 성장에 공헌한다. 처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탓하라. 내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지금 만약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나의 주인이 되어 그 상황을 지배해야 한다.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뿌리를 지배하는 법칙을 깨닫고 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현명한 주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정확한 공식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에 넘치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만날 수는 없는데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항상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힘, 나 자신을 키워 스스로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